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경 27mm를 비롯해 영주 22, 봉화 18mm, 고령 14, 상주 9.5, 대구 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은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3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일만항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의 자동차 수출 물량이 늘었기 때문인데 북방 물류 거점 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입철도의 조기 완공이 시급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오랫동안 침체됐던 영일만항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물동량은 2015년 쌍용차의 러시아 수출 중단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비로소 반등했고 올 상반기에만 26%가 늘어나 올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러시아로 가는 일본 마츠다 자동차 물량이 지난해보다 60%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철강 화물도 증가세로 돌아섰고 하반기에는 강원도 화력발전소로 가는 우드펠릿 화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기에는 물동량이 상반기보다 더 많은 물동량을 유치할 것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회복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본 잠식까지 가는 경영위기를 맞았던 항만 운영사는 항로 개설과 신규 화물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우리 회사 3사가 포트세일즈 행사를 할 계획이며 이 행사 때에는 인센티브를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포항역에서 항만에 이르는 11.3km의 인입철도입니다. 물류비가 도로 운송보다 최고 절반가량 저렴해 화물 유치에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초 올 연말이었던 완공 목표가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말로 늦춰져 공기 단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기대감 속에 영일만항이 북방 물류 거점 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내일 열려 심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상북도의 조업 정지 20일 처분에 대해 영풍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중앙행심위가 경상북도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련소는 한 달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업인을 비롯해 교수와 농업인, 현업 종사자, 교수,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북자바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좋은 일터 신바람 경제를 비롯해 아이 행복 공감복지, 명품 관광 희망성장, 부자 농촌 녹색혁명과 상생협력 열린 도정 5개 분야로 나누어 109명이 활동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도정 운영 4개년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대구은행 한 지점에서 49살 손모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을 청원 경찰과 직원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뒤 병원 후송을 도왔습니다. 세턴민인 손모 씨는 은행 직원들이 119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해 후유증 없이 치료를 끝냈다며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훔친 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9살 남모군을 구속했습니다. 남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 40분쯤 수원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훔친 차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대구와 수도권 일대의 상가 등에 침입해 모두 8차례에 걸쳐 4,100여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첫 민간 지원 공공 임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6대1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마감된 일반 순위 청약에는 320여 가구에 1,980여 명이 몰려 평균 6.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진행한 일부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보다 높은 것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청년 신혼부부 115가구가 특별 공급됩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 이용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칠곡군 동명면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5%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해 보복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시외버스 노사가 지난달 임금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내일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두고 최종 담판을 벌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와 오후 6시에 각각 경북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합니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부분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데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오는 1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 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2년 사이에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정성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